자,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우리 기기구역 기사 2011년 1회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는 41번부터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보시면 동기전동기의 기동법 중 자기동법, 거기다 밑줄 하나 걸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기동법에서 계좌권선을 단락하는 이유를 물어봤는데, 우리 보시면 기동시에 전기자권선에 의한 회전작에 의해서 계좌권선의 고전압이 고압이 유도되어 절연을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그 우려 때문에 단락을 해놓고 기동을 하는 조건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계좌권선을 단락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고전압의 유도를 방지하겠다. 그 목적 하나 정도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답은 1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42번 보도록 할게요. 42번은 두 가지를 갖다 물어보고 있는데, 동기기 쪽에 전기자권선의 슬로스가 48이라고 줬어요. 자, 우리 슬로스를 갖다 우리 S라고 쓸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상수를 줬는데, 우리 상수는 보통 우리 문자 M이라고 쓴다고 그랬죠? M, 그래서 이거 3상 줬고요. 우리 동기는 어차피 3상 Y결선이니까. 그 다음에 옆에 보면 극수가 있어요. 극수가 4극짜리를 주고 있죠? 4극짜리. 그리고 또 하나 체크할 부분이 뭐냐면 2층권이라는 거지. 2층권. 2층권이라는 건 뭘 갖다 2층권이라고 합니까? 우리 두 개 2층으로 권선을 갖다 감은 형태를 우리가 2층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시행할 때 매극매상당 슬로스와 총 코일수 물어봤는데, 두 가지를 물어보겠어요. 우리 첫 번째 일단 매극매상당 슬로스를 Q라고 하는데, 요걸 갖다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우리 매극매상당 슬로스는 동기기 쪽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동기기 쪽에서 우리 분포권 계수 할 때 그 Q 사인 EMQ분의 파이분의 사인 EM분의 파이 얘기를 하는데, 그때 Q 값이 분모에 있는 Q 값이 매극매상당 슬로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PM분의 S로 구할 수가 있겠다. 매극매상당 슬로스를 우리가 이렇게 따져줍니다. 자, 그럼 극수가 몇 극이에요? 4극짜리 줬고, 상수는 3상, 슬로스가 48개 해서 매극매상당 한 극 한 상당 슬로스는 몇 개가 되느냐? 12분의 48에서 4개가 되겠죠. 4개.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단 답은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을 거야. 매극매상당 슬로스를 4라고 했으니까 4가 나와 있는 놈은, 앞에 4가 나와 있는 놈은 1번밖에 없겠죠. 일단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답은 1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물어본 게 이제 코일수 물어봤는데, 총 코일수요. 우리 총 코일수는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슬롯이 있을 거 아닙니까? 48개. 그 다음에 한 슬롯에 하나의 구멍 안에 코일을 2층권으로 가봤잖아요. 그럼 두 개 곱해줘야 되겠죠? 근데 이 총 코일수도 그 한 상당의 총 코일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는 2층권이라는 건 뭡니까? 이렇게 슬롯이 있으면 두 개의 층으로 가면 거잖아요. 두 개의 층으로. 그죠? 직렬당 코일수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얘는 두 개가 병렬로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2를 갖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2층권이라는 얘기는 병렬 횟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직렬당 총 코일수에 얘는 직렬당. 그래서 2를 나누면 결론은 슬로스 자체가 답이 되겠구나. 48개가 나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답은 1번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43번 문제, 정류기 쪽 문제인데요. 그 출력 측전압에 맥동을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리플이라고도 하는데, 그 리플 맥동을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을 물어봤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캐패시터 C 있죠? C 값을 갖다 병렬로 접속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도통시에 그 콘덴서라는 놈의 충전이 딱 되면서 그 시정수에 의해서 방전이 되면서 다음 입력시까지 그 상태가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맥동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결론은 우리 C값이라는 놈은 그 손실값을 갖다 최대한 줄이는데 역률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계산하시게 되면, 생각하면 병렬로 접속했을 때 맥동률을 줄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콘덴서에 전압이 충전돼 있기 때문에 그 충전된 전압을 가지고 계속 유지를 시키기 때문에 맥동이 줄어들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넘어가면 44번 하나 보도록 합시다. 44번 문제는 양호한 정률을 얻는 조건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직류발전기 양호한 정률을 얻기 위한 방법이 아닌 거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양호한 정률을 얻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었어요. 이거 앞에서 많이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양호한 정률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우리 5가지 정도가 있었을 거예요. 5가지. 그래서 첫 번째 누구였냐? 우리 평균 리액턴스 전압을 감소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전압 때문에 불꽃 섬락이 발생되면서 그 양환 상태 정류가 아닌 그 불꽃 섬락이 발생되는 뭐 부족 정류라든지 과정류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 그 리액턴스 전압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뭘 설치했던 거예요? 우리 보극을 설치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보극을 설치했을 때 효과가 뭐예요? 바로 전압 정류 역할이 된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평균 리액턴스 전압의 공식이 있죠? L에다가 TC분의 EIC. 그래서 결론은 얘를 갖다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인덕턴스가 감소가 돼야 되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정류 주기라고 하는 TC가 있었죠? 그래서 정류 주기를 길게 해주면 되더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주변 속도 부위는 느리게 해주면 되더라. 그 다음 마지막 5번째 뭐예요? 접촉저항이 큰 무슨 브러쉬? 탄소 브러쉬를 설치해주면 되겠더라. 그래서 이걸 나중에 우리가 저항 정류 역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양호한 정류업계에서 누구와 누구를 설치합니까? 물어보면 우리 보극이란 놈과 탄소 브러쉬 이렇게 찾으면 된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 가지고 문제 보면 아닌 거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답이 몇 번이에요? 리액턴스 전압을 크게 한다. 여기 크게 한다가 아니라 무조건 감소 작게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는 답이 4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45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5번은 극수가 6극짜리가 있답니다. 제가 여기다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극수가 6극짜리가 있대, 6극짜리가. 그리고 토크는 T랍니다. 이때 토크가 T란 얘기야. 토크가 T. 그때 극수를 12극으로 변환했대요. 자, 극수를 갖다가요,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12극짜리로 바꿨답니다. 그럼 몇 배 뛴 거예요, 극수가? 2배 뛰었다는 얘기야, 2배. 그때 극수가 2배 뛰었을 때 12극짜리 변환하였다면 변환 후에 토크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여러분들 토크 공식을 봐야 되는데, 우리 토크 공식이 뭐가 있냐면요, 이런 공식이 있었죠. 우리 예를 들면 킬로그램 메타로 표현했던 0.97호에다가 n분의 우리 P0라는 공식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유도전동기 얘기니까. 그래서 우리 회전자의 속도에 대한 출력 P0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 다시 쓰게 되면요, 0.975의 회전자의 속도 공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1-S NS인데 그 NS가 바로 뭐예요? P분의 120F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P0가 들어가겠습니다. P0가. 또는 아니면 또 누가 있었냐? 우리 0.975에다가 우리 회전자의 속도가 아닌 동기 속도 NS에 대한 2차 입력해가지고 P2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얘로 가든 좀 어차피 이 P 극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같이 볼게요. 0.975 NS는 뭐예요? P분의 120F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여긴 P2가 되는 거고. 그럼 이 결론은 얘가 됐던 결론은 토크하고 P는 무슨 관계예요? 비례관계가 성립된다는 얘기죠. 왜 그러니? 이거 번번 수용하면 여기 1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안에 거 곱해가지고 분모로 오고 바깥 거 곱해가지고 위로 분자로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안에 거 곱하고 밑으로 오고 바깥 거 곱해서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번분수. 그래서 이 토크하고 P는 무슨 관계? 결론은 극수는 비례관계가 성립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극수가 지금 2배 커졌으니까 당연히 토크도 몇 배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2배가 커지겠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몇 T가 되는 거예요? 2T가 되겠죠? 2배니까.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46번 가도록 합시다. 46번 문제는 우리 그 변압기 상수 변환 얘기 같은데, 삼상전원에서 두상전원을 얻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결선. 이것도 심심치 않게 지금 잘 나오고 있죠. 우리 상수 변환 잠깐 보면, 자,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삼상을 갖다가 우리 두상으로 바꿀 때 결선이 있다고 그랬죠? 이때 제가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가지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스코트 T 결선하고요, 또 하나가 누구예요? 스코트 T 결선하고 우드 브릿지가 있었죠? 우드 브릿지. 이렇게 좀 기억을 하자. 그 다음 우리 또 누가 있었어요? 그림 하나 있었죠? 여기서 나오는 게. 이렇게 T자 변압기가 있고 여기 주자 변압기와 T자 변압기가 있는데, 이걸 우리 T자 변압기라고 했죠. 이 권선에 우리 불평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권선의 위치가 얼마냐. 그래서 2분의 루트 3이 된다. 그 다음 요놈 있죠? 우리 요놈 주자 변압기.
요런 공식이 있었어요, 우리.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T자 변압기의 권수비를 물어보는 거죠, 사실. T자 변압기의 권수 B라는 놈은 주자 변압기의 권수비. 자, 이렇게 쓸게요. 변압기 권수비에다가 몇 배 하는 거예요, 우리? 무조건 2분의 루트 3배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권수비이기 때문에 어떻게 주어지냐면 V2분의 V1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요 권수비가. 그래서 요거에다가 2분의 루트 3을 때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 T자 변압기 권수비 값이 나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면 우리 3상을 갖다가 6상으로 바꿀 때 결선이 있었죠. 바로 누구냐면 포크 결선이죠. 자,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3상에서 두 상전을 얻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결선, 스코트 결선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거, 뭐 없는 거,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더란 얘기였고요. 47번 가도록 할게요. 임피던스 전압에다 밑줄 하나 보내주면 되는데, 우리 임피던스 전압이라는 건 어디서 따지는 거냐면요, 퍼센트 Z 임피던스 강할 변압기 쪽에서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퍼센트 Z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식이 4가지 정도 있죠. V1N분의 I1N에다가 Z1에 곱하기 100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V1N분의 V1S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놈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요 놈을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다시 잡아드릴게. V1S 임피던스 전압의 정의는 뭐예요? 1차 전격 전류 흘렸을 때 변압기 내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를 우리가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써드리면 1차 전격 전류를 흘렸을 때 변압기 내의 전압 강화를 우리가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요. 여기서 좀 더 들어가게 되면 공식이 루트에다가요, 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뭐였어요? P는 저항 강화율이 되겠고 Q는 리액턴스 강화율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또 하나 공식은 뭐가 있어? IS분의 I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IS는 단락 전류고요, IN은 전격 전류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요거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답 몇 번에 있어요? 전격 전류가 흐를 때 변압기 내의 전압 강화. 답 4번이 되겠네요. 4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8번 보도록 합시다. 48번은 두 번째 줄 맨 끝에 가시게 되면 변압기 1차 측에 발생하는 전압의 시료치 물어봤는데, 우리가 그 실제 사용하는 값 시료값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변압기 기전력 가지고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이 원은 우리 공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44 FN 파인데, 우리 1차니까 일단 N1으로 잡아주면 될 것 같고요. 거기 보면 주어진 게 자속 밀도하고 면적이 줬을 거예요. 그래서 파이 대신에 우리 뭐예요? B, 그렇죠, S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우리 자속 밀도라는 게 뭐야? B라는 놈은 얼마만큼의 면적에 대해서 자속을 얼마만큼 또 분포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자속 밀도라고 하는 건데요, 파이 값 없으니까 BS가 주어졌으니까 2개 곱하면 파이가 나온다, 그 얘기죠. 그래서 BS로 잡아주면 되고요. 그렇다면 4.44에다가 주파수가 얼마예요? 주파수가 60좋네. 60Hz. 그 다음에 1차 원수는 앞에 있는 놈, 두 번째 줄 중간에 1차 및 2차 원수 120에 60인데 앞에 있는 놈이 1차니까 120 넣어야 되겠죠. 이거 조심하자. 그 다음에 자속 밀도가 얼마예요? 자속 밀도가 1.5 줬죠. 1.5. 단위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단위 뭐 환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원래 자속 밀도의 단위는 웨버 퍼 면적 메타의 제곱이니까 그대로 줬죠. 그다음 면적도 제곱미터 그대로 줬어요. 그래서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네. 0.085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기 누르게 되면 얘가 얼마 나오냐? 4076V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답 몇 번? 1번이 되겠죠. 1번.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9번 한번 가도록 합시다. 동기전동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물어봤어요. 우리 동기전동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건데, 일단 우리 동기전동기의 가장 큰 동기전동기의 장점을 한번 알아볼게요.
가장 큰 장점이 일단 뭐가 있냐면요. 일단 뭐 써봅시다. 속도가 일정하죠. 이게 같을 동자잖아요. 속도가 일정하다. 그럼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우리 역률과 이 새끼는 상당히 비싼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역률 및 효율이 가장 좋다. 그래서 얘는 역률이 1로 운전이 가능한 바로 전동기가 바로 이 동기전동기가 되겠죠. 하나 더 쓰게 되면 역률을 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죠. 여자 전류값을 이용해가지고 역률을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옳지 않은 거 물어봤으니까 역률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해야 되는데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린 얘기가 되겠죠. 다음 50번 가도록 합시다. 50번은 회전자 슬립 S로 회전하고 있을 때 고정자 회전자의 시료원 수비를 알파라고 했을 때 고정자 기전력 E1과 회전자 기전력 E2SY B를 물어봤는데요. 이게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전자 기전력 E2S분의 고정자 기전력 E1. 이 B가 얼마냐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 기전력을 써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기전력 공식을 써가지고.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잡게 되면요. 우리 보통 E2분의 E1이 있는데 이건 정지시 기전력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1차, 2차. 그래서 요거 우리 이 기전력 공식 쓰게 되면 요걸 우리가 알파라고 그래요. 알파. 정지시 권수비. 요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회전시 권수비 알파 다시라고 합니다. 알파 다시.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요. 쓸게요. 4.44 K 오메가 2 F N2 파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 기전력 공식 쓰게 되면 우리 동기기하고 유도기가 똑같아요. 기전력 공식이. 얘는 K 오메가 1 F N1에 파이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요거 날리면 결론은 누가 남냐면요. K 오메가 2 그 다음에 N2 분의 K 오메가 1 N1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냐면 정지시 권수비 알파라고 하는 거예요. 알파. 이게 실제 우리가 구했을 때. 그럼 회전시 권수비의 E2S분의 E1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다시 한번 쓰게 되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4.44 K 오메가 1 F N1에 파이 하고 나올 거고요. E2S는 자 일단 E2 값은 아까 얼마였어요? 4.44에다가 K 오메가 2 F N2 파이 하고 나오는데 여기에 뭘 곱해야 되냐면 S를 곱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회전시의 2차 기전력이라는 놈은 정지시 기전력 E2에다가 뭘 곱하는 거야? 슬립 S를 곱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놈을 갖다 넘기게 되면 슬립 공식 중에 하나가 나온다는 거죠. E2분의 E2S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S를 곱해준다 그 얘기예요. 회전시 기전력은 정지시에다가 S를 곱해야 회전시 기전력이 나오는 거구나. 그럼 요걸 날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남는 게 뭐 남았어요? 자 일단 S 넘고 K 오메가 2 N2분의 뭐야? K 오메가 1에 N1하고 남는 거죠. 그래서 요 공식이 지금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 지금은 요게 답이 아니에요. 요게 답이 아니고 일단 요거 제가 하나 잡아 드릴게요. 요것도 시험에 우리 나오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회전시 권수비 알파 다시 이런 문제 나오면 우리 누구 찾자? 분모의 SK를 좀 찾자. 요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분모의 SK.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S를 뺀 나머지를 하나 봅시다. 이 S를 뺀 나머지가 누구야? K 오메가 2 N2분의 K 오메가 1의 N1이요. 이게 바로 요 밑에 박스 체인 알파가 되는 거죠. 정지시 권수비. 그래서 밑에는 누구만 남는 거예요? S만 남고요. 위에는 그렇죠. 알파가 되겠지. 왜 S를 뺀 나머지 자체가 알파가 되기 때문에 정지시 권수비 알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두 가지 공식 기억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 거 하나 오른쪽 거 하나 요거 분모의 SK와 분모의 S 이렇게 좀 기억을 하면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답은 몇 번이냐면 1번이 되겠죠. 1번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50번까지 해서 마무리 졌고요. 칠판 좀 정리하고 51번부터 또 같이 또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좀 전에 50번 문제에서 공식 두 가지 있으니까 두 가지만 좀 기억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계산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식만 좀 기억하자. 분모의 SK, 분모의 S. 자,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모. 자,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는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파트들은 꼭 정리를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변태처럼 또 중간부터 보지 말고 항상 제일 최근 문제부터 해서 보도록 하자 얘기예요. 네, 최근부터 해서 역순으로 해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51번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죠. 자, 51번 문제는 보시게 되면 유도전동기 원선도 작성에 필요한 시험, 거기다 밑줄 보세요. 원선도 작성 시 필요한 시험과 원선도로부터 구할 수 있는 것이 옳게 배열된 거 물어봤는데 일단은 원선도 작성 시 필요한 시험이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잘 나오는 문제였죠. 지금 우리가 계속 관련도 문제를 풀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 권선의 저항 측정 시험이 있었죠. 자, 권선의 저항 측정 시험. 시험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무브화 시험이 있죠.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개방시험. 또 하나가 누구예요? 우리 구속시험이 되겠죠. 단락시험이 아닌 구속시험. 그럼 이 세 개에서 일단 찾으면 되는데 부화시험, 슬립측정 시험은 없어요. 그럼 2번하고 3번은 일단 나가리죠. 그죠? 무부화시험, 구속시험에서 1번 아니면 4번인데 우리 실제 원선도에서 구할 수 없는 거를 물어보면 기계적 출력인데 있는 건 누구냐면요. 1차 입력, 1차 동선, 전부화 전류, 역률, 효율, 슬립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우리가 원선도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대한 값들을 갖다 구할 수 있는데 1차 입력이 들어가 있는 무부화 시험과 1차 입력이 들어가 있는 1번이 답이 되겠죠. 1번. 그래서 그걸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지 마시고 요 문제는 원래 그 구할 수 없는 것이나 기계적 출력 아니면 원선도 작성 시 필요한 시험 세 가지.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우리 필요한 시험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물어보면 누가 있어요? 슬립 측정이 있었죠. 그 정도만 보시고 요거는 답으로 하나 1차 입력 기억을 하시라는 얘기야. 밑에 그 구할 수 있는 거 다 외울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한 문제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52번 가도록 합시다. 자, 단상변압기 줬고요. 이 문제도 잘 나오고 있죠. 우리 전등부하라고 줬어요. 전등부하. 그 전등은 항상 우리 역률이 얼마라고 했어요? R만의 로기 때문에 역률 코사인 세타가 1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입력을 물어봤는데 입력이란 놈은 단위를 보니까 킬로와트예요. 그럼 1차, 2차 중에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입력은? 당연히 1차겠죠. 1차. 그래서 요거 입력에 우리 유전력이잖아요. 공식이 킬로와트니까 그 P1은 단상이니까 루트삼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V1, I1 코사인 세타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킬로와트니까 12 몇 승? 마이너스 3승. 이렇게 잡아주면 해결이 되겠죠. 자, V1은 얼마예요? V1 6600인가요? 네, 6600. 그 다음에 I1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야? 우리 권수비 공식을 적용해야 되겠네. 그죠? I1이라는 놈은 뭐예요? A분의 I2가 되는 거죠? 왜? A라는 놈은 1분의 2니까 전류만 반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리를 바꾸면 1은 A분의 I2가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지금 얼마냐면 권수비 30 줬고요. 그 다음에 전등부하에 흐르는 전류가 I2가 되는 거니까 30A 되는 거죠. 30A 그죠? 예, 30A. 그러면 이건 1이네요. 1 결론은 1. 역률도 1이죠. 그리고 10에 마이너스 3승 잡아주면 돼요. 그럼 여기 하나 둘 셋 딱 찍으니까 얼마 나와? 6.6kW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53번 보도록 합시다. 53번 문제는 맥동률, 리플률 물어봤는데 단상반파 밑줄 그시면 돼요. 우리 맥동률 잠깐 볼까요? 맥동률도 좀 잘 나오니까 잘 보셔야 된다. 자, 우리 맥동률을 갖다가 우리 쓰게 되면 어떻게 쓰느냐. 공식이 원래 있는데 우리 공식은 요거를 기억하자. 교류분해 전압이 얼마냐고 물어볼 거예요. 교류분해 전압. 그래서 맥동률에다가
보통 우리가 뉴라고 하죠. 뉴. 직류분해 전압을 곱해주면 돼요. 계산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죠. 직류분해 전압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나와요. 부하 전압이 나올 수도 있다. 왜냐면 우리가 그 맥동류라는 거는 교류를 직류로 바꿨을 때 그 직류분 안에 교류분이 얼마만큼 포함되어 있느냐를 따져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류분해 전압을 구할 때 맥동률에다가 직류분해 전압을 곱해주면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직류가 출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력 자체가 뭐예요? 부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얘기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여러분 이것도 알아둬야 되겠죠. 우리 첫 번째 한번 볼까요? 단상 반파일 때 맥동률이 몇 프로입니까? 121%가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상 전파일 때는 몇 프로예요? 지금 답이 얘죠. 전파 48%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삼상 반파일 때는 얼마입니까? 17%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삼상 전파일 때는 얼마입니까? 4%가 되는 거죠. 요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돼? 육상 반파라고도 하죠. 육상 반파, 그죠? 그래서 맥동률이 가장 작은 방식 누구냐 물어보면 삼상 전파고요. 그 다음에 또 가장 큰 출력값을 갖는 회로도 삼상 전파가 된다라는 얘기죠. 자, 지금은 단상 반파니까 맥동률 요거 물어본 거죠? 요거 물어봤네. 전파가 아니라 반파. 그래서 121이니까 결론은 얼마? 1.21이 되는 거죠. 답 3번 되겠습니다. 3번. 54번. 자, 54번 문제는 유도전동기 기동법으로 사용되지 않는 거 물어봤는데 우리 일단 유도전동기 기동법을 보게 되면요 두 가지로 쪼갤 수가 있겠죠. 이것도 잘 나오니까 보셔야 되고 첫 번째 우리 농형이 있어요. 농형 삼상 중에. 그래서 첫 번째 누가 있어요? 우리 직입기동이 있었죠. 직입기동 또는 얘를 갖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전전압기동. 같은 얘기입니다. 다 앞에서 한 번씩은 다 정리했던 겁니다. 얘는 뭐 얼마? 5kW 이하죠. 소용량.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들어가요? 우리 가장 많이 나오는 Y델타가 들어가는 거죠. 기동 전류를 뭐 3분의 1배로 줄이기 위해서 쓰는데 얘는 얼마예요? 5에서 15kW 정도다. 범위가 나온 적이 있어요. 범위가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10kW 정도에 사용되는 게 누구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동보상기가 있죠. 이건 얼마예요? 15kW 초과인가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상을 절대 바꾸면 안 되는 리액터 기동이 있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시게 되면 누가 있어? 권선형이 있죠. 권선형. 우리 첫 번째 바로 누가 있습니까? 2차 저항기동법이 있죠. 두 번째 누가 있어요? 우리 게리게스가 있죠.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데 기동법을 사용되지 않는 거 뭐라고 써요? 지금 문제는 농형과 권선형을 구분해서 찾는 게 아니고요. 전체로 보시는 거예요. 전체로. 그럼 기동법 사용되지 않는 거 Y델타 맞죠? 기동보상이 맞고 2차 저항기동 이게 맞죠? 그 다음에 극수변화는 이게 극수변화는 건 없죠. 얘는 속도제어죠. 극수변화법. 농형 유도전동기의 그 극수변환법이라는 건 속도제어하는 거예요. 속도제어. 그래서 4번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55번 가도록 합시다. 55번 문제. 단상유도전압 조정기에 그 양권선을 일치할 때 직렬권선의 전압이 150V고요. 그 다음에 전원전압이 220V, 1차와 2차 축 사이의 각도가 30도이면 부하측 전압이 얼마냐. 이게 우리 그 단상유도전압 조정기 쪽에서 보면 조정범위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 항상 얘기를 하지만 첫 번째 우리 공식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V2는 V1 플러스 E2의 코사인 알파가 되겠습니다. 지금 요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요거 우리 350V가 답이에요. 350V 한 문제밖에 없어요. 계산 문제. 그래서 요거 답은 일단 몇 번? 2번이 답이죠. 넣을 때 어떻게 집어넣냐면 V1이 누구예요? V1이 전원전압이 되는 거예요. 220 플러스 그 다음에 E2가 누구냐면요 직렬권선의 전압이 유기전압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바로 150이고요. 그 다음에 축 사이의 각도 알파가 1차, 2차 축 사이의 각도 30도. 그래서 코사인 30을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구한 게 350V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공식하고 계산 문제가 있는데 지구상에 딱 한 문제씩밖에 없어. 그래서 요거 하나 하고 요거 하나 찾으면 돼요. 공식 나와도 얘 공식 나오면 몇 번이야? 답 1번에 있어요. 거의 답 1번에 있었어. 거의.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범위 나오면 항상 V1 플러스 마이너스 E2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전압을 우리 항상 뭐라 했어? 플러스 마이너스 오른쪽에 있는 놈이 조정전압이 된다고 했던 거죠. 조정전압. 그리고 항상 조정전압이 나올 때는 범위가 나올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부호가 두 개가 다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던 거예요. V1 플러스 E2에서 V1 마이너스 E2까지 전압을 조정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들 했던 거죠. 자, 이어서 56번 가도록 합시다. 분권 전동 기동시의 밑줄 그시고요. 계좌 저항값 밑줄 그시면 돼. 그러면 우리가 기동시에 기동 조건이 있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누구냐면요. 일단 기동시에 기동전류는 어떻게 돼야 돼요? 기동전류 무조건 작아야 돼요. 작아야 한다. 이게 화살표로 할게요. 제가 작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동전류가 커버리면 전격전류보다 상당히 큰 전류가 흘렀을 때 절연이 파괴될 수가 있어요. 전기자 코일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기동전류 항상 작아야 되고요. 그래서 얘를 작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변저항을 하나 설치하는 거죠. 그게 바로 누구냐면 기동저항이 되는 거죠. 기동저항. 기동전류를 작게 하기 위해서 우리 저항과 I와 R은 반비례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갖다 크게 해주면 전류값을 제한할 수 있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다 쓸게. 세 번째, 기동시에 또 누가 해야? 계좌전류가 들어가는 거죠. 기동시에 계좌전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계좌전류는 커야 되겠죠. 커야 돼요. 얘가 커야 자속이 커지면서 토크가 커지기 때문에 그 전동기 자체가 회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토크가 커야만. 계좌전류가 커야 토크가 커지니까. 그리고 기동시에 우리 계좌건선 외부에 또 하나의 저항을 갖다 설치하죠. 걔를 갖다 우리 계좌저항이라고 하는데 이걸 갖다 우리 뭐라고 하냐면 문자로 FR이라고 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서 얘는 무조건 얼마로? 최소의 최소. 최소 무조건 얼마? 0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0으로. 얘는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어차피 뭐야? IF란 놈은 뭐야? RF분의 V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없으면 아예 없으면 원래 여기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FR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얘는 계좌저항이니까 자체 내에 있는 거니까 얘를 없앨 수는 없어. 근데 외부에 설치한 이 계좌저항은 없어도 되잖아요. 그럼 얘가 0으로 만들어주게 되면 요거 원래 존재하는 것만 있으니까 저항값이 최소가 됐을 때 계좌 전류는 최대가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0으로 만든다는 얘기죠. 얘가 0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얘는 원래 존재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딱 두 가지. 가장 기본이 이제 이거 첫 번째 계좌 전류가 커야 되고, 그다음에 계좌 저항은 한 최소 0으로 만들어주면 되더라. 그 얘기죠. 그래서 지금 다음은 몇 번이 되시는 거예요? 기동시에 계좌 저항값 물어봤으니까 0으로 한다. 그래서 답 1번이 되는 거죠. 1번.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다음 57번 가도록 합시다. 자, 57번 문제는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토크 속도 곡선이 비례추이한다는 것은 그 곡선이 무엇에 비례해서 이동하는 것을 말하는가 물어봤는데, 이거 우리 지구상에 딱 존재하는 한 문제입니다. 우리 최대 토크를 발생하는 슬립이 2차 저항에 비례해 이동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비례추이하잖아요. 비례추이. 그래서 결론은 2차 저항에 의해서 비례하면서 이동이 되더라. 그 얘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최대 토크를 발생하는 슬립 2차 저항에 비례해서 이동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비례추이하라고 하는 거죠. 비례추이. 2차 저항입니다. 다음 58번 들어가도록 합시다. 매분 회전수 물어봤는데, 우리 회전자의 속도 공식 나오면 무조건 하나밖에 없어요. 1-s에 ns밖에 없죠. 그럼 1-s가 얼마냐면 3%인가요? 0.03에다가 우리 항상 ns는 뭐예요? p분의 120f니까 극수가 4극에 120 주파수가 얼마인가요? 60인가요? 그럼 요거는 얼마예요? 1800이잖아요. 1800. 그럼 1800 동안 작아지겠죠? 1800도 1746 rpm 되겠죠. 항상 이게 그 n값이 ns가 훨씬 이렇게 있을 때 ns가 훨씬 더 빠르죠. 왜냐면 이 자개가 회전하고 회전자의 속도 원판이 돌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더 빨라요. 얘가 1800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더 느리겠지. 1740. 예, 그런 얘기입니다. 1800도는 다 작죠. 자, 그 다음에 59, 60번 두 문제 여기서 한번 해결하고 마무리 짓게요. 자, 59번은 병렬운전, 변압기 병렬운전인데 불가능한 조합 물어봤죠. 우리 가능할 때와 불가능 이거 어떻게 찾냐면요.
아주 간단하죠? 가능은 뭔 수 찾으면 되는 거야? 무조건 짝수예요. 불가능은 뭔 수 찾아요? 무조건 홀수 찾으면 돼요. 예를 들어요. 우리가 가능은 이런 게 있죠. Y델타와 Y델타가 있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 그럼 우리가 이렇게 가면 다른 거 모양이 다른 거 Y델타로 변환하면 위상이 30도만큼 발생돼요. 얘도 지금 Y에서 델타잖아요. 30도가 만들어진 거야. 빼면 몇 도? 0도죠. 이때는 전류가 안 흘러요. 순환 전류가 안 흐른다고. 전위차가 위상이 0도가 되면. 근데 만약에 Y델타와 뭐 델타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얘는 바뀌었죠. 바뀌면 30도예요 무조건. 얘는 안 바뀌었잖아. 그럼 0도. 그럼 빼면 몇 도예요? 30도가 돼버려. 이 위상차가 30도 존재하게 되면 순환 전류가 흘러버리죠. 변압기 내에. 그래서 그 변압기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차동 계정기나 전류 차동 계정기, 보울트 계정기 이런 것 갖다가 걸어주는 겁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여기 보면 Y가 2개고 델타도 2개잖아요. 이때는 온전히 가능하다. 그래서 짝수를 찾는 거고요. 여기 Y 하나 델타가 3개잖아요. 그래서 위상차가 존재하죠. 그래서 홀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불가능이니까 무조건 홀수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럼 나머지 1, 2, 3번은 다 짝수인데 한 새끼만 지금 뭐예요? 홀수가 되고 있죠. 걔가 바로 4번이 되고 있다 그 얘기예요. 델타가 3개고 Y가 하나니까. 자, 그 다음 마지막 60번 문제 가도록 합시다. 출력이 P0고요. 2차 동선이 PC2, 2차 입력이 P2일 때 슬립 S에 있어서 유도전동의 관계식을 물어봤는데 우리가 원래 이 P2 대 지금 순서가 어떻게 주어졌냐면요. P2 대 PC2 대 P0 PC2 대 P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관계식은 답이 한 문제, 지구상 기준에 한 문제밖에 없어요. 우리가 P2 공식 중에 이런 게 있죠. 우리 P2는 P2라고 제가 쓰고 얘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항상 P2가 기준. 자, 얘가 왜 기준이 됐냐? 자, 볼게요. 우리 공식 중에 뭐가 있냐면 슬립 공식 중에 이런 게 있죠. P2분의 P2C가 있잖아요. 그럼 P2C는 S, P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 제가 잡아볼게요.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슬립 공식이 우리 네 번째 공식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동선이 나오면 우리 이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 풀죠. 슬립을. 그래서 P2C는 S, P2니까 이렇게 바꿔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출력. 우리 출력 공식 중에 뭐가 있냐면 1-S에 P2라는 공식이 있죠. 요걸 갖다 집어넣어서 표현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1-S의 P2. 그럼 제가 아까 왜 P2가 기준이라고 했던 거예요? 자, 여기도 P2가 있고요. 그 다음에 P2C라는 놈, PC2라는 놈, SP2라는 놈, 여기도 P2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출력 변환식 중에 1-S의 P2, 여기도 P2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론이 끝나는 게 다 P2로 끝나기 때문에 P2가 기준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똑같은 다 P2니까 얘네들을 다 날릴 수가 있더란 얘기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는 1이 남는 거고요. 1대. 그 다음에 중간에 S가 남아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1-S가 남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P2 대 PC2 대 P0는 1대 S 대 1-SS가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잡아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답 몇 번이냐면 1번 되겠죠. 1번. 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이 위치가 바뀔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P2 자리는 무조건 1이 와야 되는 거예요. P2 자리는. 여기에 P2가 왔다 그러면 여기가 1이 되는 거고 여기 끝에가 P2다 그러면 끝에가 1이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기준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찾으시면 1번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1회 문제 한번 2011년도 1회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2회 문제 또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